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정부가 디딤돌 대출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정책 대출을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에 포함시킬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세 대출의 보증 한도도 축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소득이 적어서 정책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마련하던 저소득층에게 좀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생기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대응 전략을 좀 세워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께서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어떤 고민이든 좋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02-2638-3964번, 서울전화 02-2638-396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부동산 가이드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시원시원한 고민 상담으로 인해서 또 인기가 많으신 분인데요.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많이 덥습니다. 그죠? 자, 이게 항상 이 피크 때라는 게 7월 말에서 8월 초, 여러분들 많이 휴가도 좀 다녀오신 분이 있고 또 다녀오실 계획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쨌든 이 무더위를 피해서 피서는 필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부동산 관련된 고민 같은 경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속 시원히 해결짓는 피서지가 여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좀 고민 갖고 있는 내용,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 이 시간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고 그리고 싹 풀어 헤치는 피서지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휴가철이라서 쉬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비서지에서든 댁에서든 저희 부동산 가이드 시청하고 계시다면 시원하게 고민들 한번 또 날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전화와 문자로 상담 접수도 받고 있지만요. 오프라인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 자리 있거든요. 설명 바로 해주시죠. 그래요. 자, 세미나. 일단은 계속 매주 2주 간격으로 해서 우리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덥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동산 고민은 끊이질 않는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좀 풀고 싶은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세미나가 굉장히 좋은 피서 장소로서는 최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오셔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서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듣다 보면요, 부동산에 대한 앞으로의 시장, 그리고 또 갖가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도 해결하는 시간, 또 부동산 관련된 투자, 요즘 들어서는 투자에 대한 관심을 또 많이들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런 것도 속 시원하게 해결을 지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적극 이 세미나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신 후에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이번에 또 이슈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대대적으로 손질한 첫 세법 개정안을 내놨는데요. 부동산 분야는 제외가 됐습니다. 이미 진즉 내놨던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일단은 당분간 좀 안정화가 됐다라는 생각에 관련 세제 개편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은 언제쯤 내놓을지 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제 어저께죠. 이제 7월 말일, 7월 30일 날 세제 개편안을 내놨어요. 기획재정부에서. 자, 근데 그 안에 부동산 관련된 세제 개편안은 빠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종부세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전혀 언급이 없었는데, 자, 일단은 지금 시장으로 봐서는 점점 좀 안정화되고 있다고 이제 정부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중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6월 27일 고강도의 대출 규제에 의해서 현재는 시장이 조금 활발하다가 좀
찬물을 껴얹은 상황에서 좀 지켜보자라는 상황이 생기고요. 언제든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이 좀 과열 양상으로 다시금 이동을 한다, 다시금 좀 변화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 법 개정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 종부세 인상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종부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시가가 100이면 그 100을 다 반영을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그걸 95%까지 반영을 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60%로 낮아진 상태, 현재도 60% 낮아진 상태인데 이 비율을 조금씩 올린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종부세 세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과표가 늘어나니까 결국은 세금이 더 많이 늘어나는 현상인데 이 부분은 시행령 개정안이에요. 즉 법에서의 개정이 아닌 시행령에서 정부에서 언제든 하시라도 내놓을 수 있는 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유심히 봤을 때 부동산 과열 양상이 좀 비춰진다라고 하면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근원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세제에 대한 부동산 관련된 고강도의 세제 개편안,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때 썼던 카드는 쓰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어쨌든 시장도 조금 안정화된 분위기, 그리고 그런 어떤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쉽게 나오기는 어렵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시장은 좀 여름과 더불어서도 좀 이렇게 잠잠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는 좀 추석 전후로 해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의 상승률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잡힌 만큼 정부에서도 지금 당장은 추가적으로 세제 개편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지만 또 긴장의 끈을 늦출 순 없겠죠. 그래서 추석 전후 정도로 예측해 본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대출 규제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정부에서 내놓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이들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전화 또는 문자 편하게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이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조금 더 저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자리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수동 인근에서 8월 6일 수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거든요. 부동산 관련해서 좀 고민이 된다 싶으신 부분 들고 가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사항은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또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고민들 하나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전화 연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예, 저는 현재 무주택자인데요. 네. 네, 아파트를 매수를 하고 싶은데요. 예. 네, 한 16억 정도로 왜 강장동 현대생산지 27평하고 강남 자곡 아이파크 25평 중에서 네. 고민이 좀 돼서 연락을 드렸어요. 예. 네, 광장동은 학군이라든가 뭐 교통이나 학원가가 있어서 생활하기는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아파트가 지금 솔직히 너무 낡았고 주차가 특히 너무 심각하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반면에 자곡 아이파크는 신축이고 그렇긴 한데 또 수서옥을 도보로 이용하기엔 너무나 멀어요. 네. 그리고 또 학원가라든가 상권이 많이 약하다고 들어서 지금 현재 너무 고민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 교육과 미래 가치 면에서 어떤 곳이 더 좋을지 여쭙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잘 주셨습니다. 고민이 충분히 되실 만한 부분이시네요. 일단 교육이나 미래 가치 이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광장동과 자곡 아이파크를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어디가 더 나을지 두 곳이 색깔이 굉장히 좀 다르거든요.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집을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 하나는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아파트고요. 네. 하나는 강남구 자곡동에 있는 아파트예요. 네. 자, 일단은 뭐 고민이 당연히 되겠죠. 왜냐하면 같은 금액 16억인데 하나는 이제 광진구란 말이에요. 하나는 이제 강남구란 말이에요. 이제 구만 따진다고 하면은 강남구가 좀 좋아 보일 수 있잖아요. 네. 예.
자,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보면 생활 편의성이라든지 뭐 지하철역하고의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했을 때 아까 시청자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대로는 광장동이 더 유리한 고지에 있어요. 그죠? 네. 자곡동은 아무래도 수서역하고도 거리 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기는 좋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집값 상승 여력으로 따졌을 때 어느 것이 좀 더 낫겠느냐. 이게 더 분명한 거 아니에요. 네. 자, 일단은 둘만 비교해 본다면은 저는 광진구 광장동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우선 이걸 추천드리기 전에 자곡동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자고요. 자, 우선 자곡동으로 들어갔어요. 자, 일단은 아까 얘기한 대로 수서역 아래쪽에 있고 강남 자곡 아파트입니다. 2014년에 입주를 했어요. 자, 네. 뭐 한 700세대 되는데 뭐 이제 입주한 지가 뭐 한 11년 됐으니까 뭐 새 거인 편인 건 맞고요. 근처에 어떤 주거 환경 측면에서는 쾌적하고 공기 좋고 하는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이제 수서역하고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조금 먼 감은 있지만 먼 장래로 봤을 때는 이 수서에서 또 아래 광교 쪽으로 이어지는 거로 해서는 또 지하철 3호선 연장 노선 계획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아직 계획에만 있지 뭐 실현 계획은 아직은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먼 얘기고 교통에 대한 좀 개선된다는 건 먼 얘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과연 여기 있는 아파트들이 얼마만큼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게 그래요. 교통하고의 접근성이라는 게 굉장히 좀 크게 작용합니다. 아무리 강남이라고 손 치더라도 이 강남 쪽에서의 지하철 노선은 굉장히 좀 많은데 이 안에서도 지하철이 멀고 가깝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가격 편차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따진다 보면 수서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 아니면 뭐 일원역이라든지 대청역 이런 아파트도 괜찮긴 하지만 비싸죠. 예, 그런 측면에서 그 정도 금액성으로 해서 지금 여기를 바라보고 계시긴 하는데 자, 이게 교통의 개선이 아주 먼 얘기다. 그냥 현재 모습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요. 여기서 실제로 거주하시는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공기 좋아. 뭐 주거 환경이 좋아라고 하는 정도에 그치는 거지. 지하철역으로 출퇴근하는 어떤 수요자 등들은 분들은 좀 불편함을 좀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를 선호하는 분들은 굉장히 좀 제약이 커진다. 자, 그래서 수요층들이 조금 뭐랄까요? 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덜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 수요자라는 게 많은 거는 전세 아니면 집을 살려는 이런 수요자들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교통에 대한 편리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차이가 벌어지는 이런 쪽이 분명히 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저는 광장동이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광장동으로 그럼 넘어가 보죠. 자, 일단은 뭐 광진구 광장동을 보면은요, 일단은 굉장히 좀 우수한 측면이 이 학군이에요. 강남 초중고등학교가 학군에 대한 어떤 레벨 또 이렇게 선호도라고 따지면 오히려 잠실보다 낫다고 할 정도로 자녀 교육이라든지 이걸 생각하면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호도가 높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지하철도 지하철 5호선도 가깝고요. 또 지하철 2호선도 도보로 충분히 한 10분, 15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요. 자, 이렇게 지하철도 가깝고 학군이 잘 돼 있고 더욱 우세한 건 뭐냐면 한강변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아까 제가 이제 그 강남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선택하고 여기를 하는 거는 이렇게 강남이나 뭐 이 송파라든지 이 안에서도 이렇게 아파트의 시세를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은 한강변에 있는 강남이라든지 송파라든지 반포에 있는 아파트의 시세와 한강하고 굉장히 비교적 멀은 개포동이라든지 또 아니면 다른 지역이라든지 송파의 다른 지역이라든지 여기하고의 가격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광진구 내에서도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
한강하고 먼 아파트 같은 경우 차이도 점점 벌어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결국은 아까 얘기한 광장동의 인기는 기본적인 학군 그리고 역세권 그리고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에 의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더 늘어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아까 말씀하실 때 불편함은 오래됐다는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보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90년도에 입주를 했어요. 1000세대가 되고요. 자,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결국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또 좋은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모습만 볼 게 아니고. 특히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오래된 것도 오래된 거지만 주차가 불편해요. 그 주차 불편이라는 건 지금 재건축 상황에서 그냥 노후도에 의해서 재건축을 촉진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런 주차, 이 생활적인 불편함, 이 좀 심각한 곳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현재 모습에서도 수요층들이 늘 많고 학군, 교육 그리고 학군, 교통 그리고 한강변이라는 장점과 더불어서 재건축까지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아까 얘기한 강남 자곡동에 있는 아파트보다도 장점이 훨씬 많다. 몇 배가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층들이 여기를 더 찾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매입하시는 게 맞다예요. 아시겠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뭐 난도 강남 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지금은 현실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를 남들도 더 좋아할 수 있느냐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향후에 집값을 좀 더 올려줄 수 있는 곳이냐 그렇지 않은 곳이냐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네. 해서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어쨌든 지금 이제 주택 시장이 특히 이제 대출 규제 때문에 약간 가라앉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두르는 것보다는 더 조금 더 가라앉는 이 시기에 올 연말쯤이나 돼서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금매가 하나둘씩 더 나오네라고 했을 때 시간 인터벌을 매입할 때는 조금 더 두고서 매입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시겠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광진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교육 면에서 선호도가 좀 높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도 더블 역세권에다가 한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까지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뭐 단점은 시청자분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오래됐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재건축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잘 살펴보시고요. 신중하게 판단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연결해 봅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네, 좀 안녕하세요. 궁금하실까요? 네. 지금 현재 집을 매도하고 이제 매수할 집을 찾고 있는데요. 네, 10억 정도 예산으로 기름 뉴타운하고 그다음에 수색 뉴타운의 30평대 매수를 고민 중이에요. 네. 네, 두 지역 모두 대단지 준 신축급이라서 시내 접근성도 좋고 해서 어느 쪽을 매수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 연락드렸고요. 네. 남편 직장은 서울역 인근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남편분께서 직장은 서울역 인근인데 지금 이동을 하시려는 곳은 기름 뉴타운과 수색 뉴타운입니다. 이 중에서 어디가 더 괜찮을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도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한 10억 정도로 집을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 뉴타운 두 곳을 지금 후보지로 꼽았어요. 네. 하나는 성북구 기름동에 기름 뉴타운을 하나를 꼽았고요. 네. 또 하나는 은평구 수색동에 수색 뉴타운을 꼽았어요. 네. 자, 근데 남편분 그 직장이 서울역이라고 했어요. 네. 자, 그래서 아마 자꾸 하다 보니까 서울역으로 출퇴근하는 데 있어서 교통도 좋고 또 뭐 학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이 괜찮은 아파트를 딱 두 개를 꼽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어느 게 더 낫겠느냐라는 건데 수색 뉴타운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기름뉴타운에 있는 아파트만 비교를 해 본다면 둘 다 괜찮기는 하는데 조금 더 가점이랄까요? 점수를 좀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수색 뉴타운에 있는 아파트가 더 낫겠다 생각이 돼요. 아, 자, 이유를 들어볼게요. 우선 상대적으로 이 기름 뉴타운에 있는 이 그 아파트가 장점은 뭐냐 하면요. 이 근처 성북구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학군적인 측면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곳이 기름 뉴타운이거든요. 네. 자, 이제 이 기름 뉴타운이 약간 뉴타운 치고는 이제 그 산악 지형에 있어요. 그래서 이 뭐 평지성은 아닌 단점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근처에서 자녀 교육이라든지 이거를 하면은 1순위로 꼽는 것이 기름 뉴타운이라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안에서도 사실은 이 센터피스나 클라시아라든지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가 이제 대장주가 됐어요. 예, 그래서 기름 뉴타운 여기 같은 경우 센터피스나 그 클라시아라든지 아파트는 좀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 뉴타운을 지금 생각을 해 보셨는데 이게 그래요. 이제 이 근처에서 학군이 좋다고 해서 많은 수요자들이 오는 건 맞는데 학군이라는 거는 사실 너무 편중되게 여기만 잘 돼 있다라는 것보다도 근처에 있는 아파트 구성도가 지금 많이 그 아파트 구성으로 많이 둘러싸여 있는 곳이 학군이 좋은 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종암동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그 미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무시 못하게 학군적인 측면에서는 분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특화돼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센터피스나 클라시아가 들어오기 이전 모습에서의 이 기름 뉴타운은 독보적이었어요. 근데 네. 그 독보적인 어떤 학군에 대한 어떤 그 수요 공급 논리에서 공급의 희소 가치가 지금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희소 가치가 예전만 못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집값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은 특별히는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지금은 4호선을 의존해가지고 이렇게 이용을 하지만은 여기 보면 지금 동북선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동북선에 의해서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도 제법 교통에 대한 편의성 때문에 얘네들 이 기름뉴타운의 경쟁자들이 하나둘씩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게 집값이 계속해서 독보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네. 아까 얘기한 그 수색 뉴타운 같은 경우는요. 이게 그래요. 기름 뉴타운하고는 틀리게 수색 증산 뉴타운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이라는 지하철이 아주 굉장히 많이 지나가는 또 공항철도까지 지나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교통의 요지입니다. 서울의 교통의 요지다. 뭐 4개 이상의 지하철이거니 지하철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곳은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아니면 공덕역 아니면 청량리 아니면 왕십리 이렇게 많이 꼽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수요층들이 각자 이제 생활권이 이제 학교라든지 아니면은 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눠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통이 많이 다니는 곳은 이 아파트에 하게 되면은 나는 아빠는 어디로 출근하고 자녀는 어디로 학교를 뭐 대학교를 다니고 뭐 엄마는 또 어디로 출근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교통의 중심 요지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는 그런 요지이고 또 하나는 이게 상암동 DMC예요. 디지털 미디어 시티라는 부분에 여의도에서 일로 다 지금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업무 시설군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직주 근접인 이쪽 근처에서 아파트를 거주하려는 그런 수요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네. 그냥 베드타운으로가 아닌 실제로 이 근처에서 직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거주지를 찾는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또 있다는 거죠. 즉 아까 얘기한 대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 대한 그 교통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많은 노선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장점. 그리고 실제로 업무시설군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장점. 그리고 수색 증상 뉴타운에 대한 부분들이 신축이고 굉장히 조금 인기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앞으로도 수요층들은 여기를 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근처엔 또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뿐 아니라 이제 공원까지 이렇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늘 수요층들은 더 늘어나면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름 뉴타운보다는
수색 증산 뉴타운을 제가 지금 또 오히려 권해드렸으니까요. 잘 한번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두 곳 중에서는 수색 뉴타운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근의 이제 수요 측면에서도 여기가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잘 살펴보시고요. 현명한 선택 꼭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을 고르는데 고민이 있으시거나 판단이 잘 안 선다 이러신 분들께서 저에게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638-3964번과 샵 3989번 계속해서 열려 있거든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할게요. 저 이번에는 문자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264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3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망원동 일대와 성상동 일대 재개발 빌라 중에 어느 곳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재개발 투자 관련 고민인데요. 망원동과 성산동 위치 둘 다 좋아 보이긴 하지만 어디가 더 좋을까요, 대표님? 자, 보겠습니다. 둘 다 이제 마포구고요. 이제 이런 차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망원동 쪽에 있는 곳은 한강에 가깝고 성산동 쪽에 있는 곳은 한강하고 조금 먼 부분이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성산동도 이쪽 보면은 학군적인 측면이라든지 공원도 끼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거는 분명해요. 근데 아파트 시세를 이렇게 논할 때 보면은 이웃 같은 마포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시세를 한번 분석을 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쪽에 예를 들어 6호선 라인에 합정역, 상수역, 광창역 그리고 대흥역, 공덕역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 안쪽으로 했을 때 이 근처에서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가격과 한강하고 오히려 조금 더 먼 아파트의 가격 시세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즉 아파트가 한강을 보고 있느냐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고 내가 한강이 보이지 않다고 손치더라도 바로 앞동이 한강을 보고 있다 하면 그 동은 이미 뭐 3억이든 5억이든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나도 이 프리미엄이 붙은 거에 반영을 받아서 최소한 1, 2억 정도는 더 가격이 상승을 하는 여력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그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모멘텀이 약하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게 봤을 때 둘 다 괜찮다. 물론 이제 우리 정장님 생각에서 망원동과 합정동, 이 성산동을 비교를 했을 때 사업이 어디가 빠르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비교 대상에서 빨리 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어느 구역이든지 재개발 이 사업이라든지 빨리 되고 느리게 걸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확신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현지 조합원으로 계신 분 말고도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이 조합 측이라든지 추진 세력들마저도 장담을 못해요. 자, 이거는 민간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 동의에 의해서 좀 속도전이 빠르게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틀려진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열망이죠.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재개발을 하겠다라는 열망으로 따졌을 때 보면은 한강변에 위치한 곳에 망원동에 있는 곳 같은 경우에 보면은 보통 이제 주거지로 조금 많이 형성이 돼 있고 상권이 성산동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편이다. 성산동 어디에 따라서 틀릴 수 있지만 왜냐하면 성산동 입지 같은 경우는 연남동이라든지 이쪽 상권에 치우쳐서 굉장히 좀 상권들이 굉장히 주거지로 많이 파급되어 온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권이 조금씩이라도 더 번져 있다라고 한다면 동의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불리해지는 거예요. 즉 주거지로서만 형성되어 있는 곳과 상권이 많이 활발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상권이 활발되어 있는 곳에 뭐 조합원이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반대를 하는 쪽이 더 많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 진행 속도는 그만큼 반대파보다는 찬성파,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빌라 거주, 빌라 말고도 또 단독 다가구 주택을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결국은 빌라 소유주들이 많은 곳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후도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노후도는 어느 정도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봤을 때 이 서울에 지금 이제 뭐
신통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모아타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노후도, 특히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요, 이 노후도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노후도가 심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가능하게끔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다 노후도에 차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자, 단지 조합원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고 싶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다라는 부분이고,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아파트 시세가 한강변이 비싸면 비싸지, 그렇지 않은 곳이 비싸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망원동 쪽이 좀 더 유리한 곳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속도를 뭐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빌라가 많은 지역이 조금 더 속도가 빠르지 않을까, 그리고 한강변을 끼고 있는 곳이 미래 가치도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망원동 쪽 말씀을 주셨거든요. 상담 내용 잘 생각해 보시고요. 꼭 좋은 선택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계속해서 다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네, 제가 20여 년 전에 구입한 용산구 서계동에 다가구 주택 보유 중인데요. 네. 전세 임대 중이고요. 예. 네,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상황인데 네. 요즘에 모아주택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까지 기다린 기간이 좀 아깝긴 한데 앞으로도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예. 매도하고 다른 데 투자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래도 좀 더 기다리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곳 서계동에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계신데 네. 여기에서 진행되는 재개발이 어떻게 될지 속도가 네. 조금 너무 더디다면 좀 다른 네. 곳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뭐가 나을지 저희 대표님과 네.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뭐 20년 전에 이 그 서계동 네. 쪽에 있는 다가구를 오랫동안 좀 보유를 하고 네. 계세요. 네. 자, 뭐 어쨌든 서계동이라는 지역 자체는 이제 서울역 건너편에 위치하고 서계청파 해가지고 넓은 그 재개발 계획 범위 안에 네. 있거든요. 네, 네. 자, 근데 이제 사업지가 이렇게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조합 설립까지 받았는데 네. 이 근처 바운더리가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네. 사업이 조금 더 늦어질까 걱정이 돼서 네. 차라리 사업이 너무 네. 늦어지면 이제까지 기다린 거에 지쳐서 네, 더 네. 이제 또 기다리는 시간이 좀 네.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네, 네. 차라리 매도를 할까 하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매도하시면 안 돼, 절대. 아, 자, 네. 우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모아타운에 대해서 이제 뭐냐, 모아타운하고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뭐냐라고 네. 하는데,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모아타운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블록 단위 전체적으로 이제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네.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이 그 빈집이 소규모 주택 정비하는 특례법이 안에서 4가지 사업이 있어요. 소규모로 이제 재개발하는 사업은 네. 자율정비형, 그다음에 여기 얘기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 네.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4가지 사업이 있어요. 네, 네. 그랬을 때 모아타운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한 자율정비라든지 가로주택이라든지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으로 인해서 사업이 네. 되는 게 모아주택이에요. 아, 네. 즉 모아타운 내에서 사업이 된다면 가로주택형 모아주택이 되는 거예요. 모아주택 사업이 되는 거예요. 모아타운은 전체적인 바운더리를 얘기할 뿐이고. 네. 자, 근데 이런 가로주택으로만 돼 있을 때 하고 모아타운 내에서 가로주택형 모아주택 사업을 하는 거하고의 같은 맥락이냐라고 하면 좀 네. 틀려요. 아. 뭐냐면 오히려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제도가 훨씬 네. 모아타운 내에서 가로주택 형 모아주택 사업을 펼칠 때 훨씬 유리해요. 아. 네. 그리고 일단은 네. 가로주택으로만 돼 있을 때 그러면 그 아파트 블록 예를 들어 뭐 한 500세대면 500세대만 지어지겠지만은 네, 네. 전체적으로 모아타운이 지어진다라고 한다면 여기뿐이 아니라 여기서도 아파트, 여기서도 아파트 단지들이
딱 한 경우라면 대체적으로 2, 3천 세대가 구성이 되거든요. 아, 네. 그러면 나 혼자 500세대 가축이 있는 거랑 전체적으로 2, 3천 세대 가축이 있는 거랑은 네. 아파트 시세 자체가 네. 너무 틀려도 틀립니다. 그쵸? 그렇잖아요. 네. 거기다가 네. 지금 서울역 앞쪽에 있고 여기 근처에 서울역 센트럴자이라든지 그런 근처에 있는 아파트 시세도 지금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일단은 지금은 오히려 더 잘 된 게 가로주택 사업으로만이 아닌 모아타운 내에서의 가로주택형 모아주택 사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잘 된 일이고 네. 또 사업이 뭐 오래될 것 같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모아타운만 진행된다라고 한다면요. 바로 모아주택 사업, 가로주택형으로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합 설립 해놓은 그 동의율이 있기 때문에 네네. 사업이 그 순식간에 더 빠르게 또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근처에 연결해서 이런 그 서로 경쟁적으로 서둘러서 진행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도미나 현상처럼 일어나요. 분위기가 확 살거든요. 그런 측으로 봤을 때는 모아타운 내에서의 이 가로주택 정비형 모아주택 사업이 훨씬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된 일이고 가져가야 되는데 또 가져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다가구주택이라고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다가구주택 지금 시세보다도 오히려 내가 평가받는 게 빌라보다 적어. 맞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대지 지분으로 따졌을 때는 뭐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은 빌라보다 좀 불리한 건 맞아요. 하지만 다가구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를 몇 채를 받을 수 있냐면 여기처럼 이 소규모 즉 모아타운 내에서의 부분은 평가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 채까지 줘요. 일반적인 재개발 뭐 신통기라든지 그냥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에서의 그 아파트를 두 채 주는 거에 반해서 세 채까지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마저도 장점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업도 빨리 되고 내가 아파트 두 채 또는 세 채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가구주택 가신 분들이 반대만을 일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가구주택도 이런 개발 사업이 된다고 그랬을 때 아파트 두 채, 세 채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 각각 늘어날 수 있는 프리미엄만 된다 하더라도 현재 그냥 일반적인 땅 시세 대비해서 조금 낮게 평가를 받는다 손치더라도 나중에 아파트를 받았을 때 한 채가 아닌 여러 개의 아파트를 받았을 때 프리미엄을 고려를 해본다면 그것도 유리한 장점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군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절대 팔지 마시고 꾸준히 잘 가지고 계시고 또 사업이 뭐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에서 빨리빨리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도보다 보유 쪽에 무게 실어 주셨습니다. 일단 가로주택형 모아주택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면 잘 된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가구는 또 아파트를 세 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추후에 또 상황이 바뀌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생기신다면 언제든 다시 또 상담 요청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고민 있으신 분들 전화 문자 저희 계속해서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4번과 샵 3989번 많이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그 서울에 있는 구이동 강변 SK 뷰 33평 구입하고 싶은데 괜찮을까 싶어서 전화드렸고요. 네. V 현대 2차 33평도 지금 보고 있는데 네. SK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 해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일단 구이동 쪽에 있는 아파트 두 곳을 보고 계신데 어디가 더 괜찮은지 궁금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대표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자, 목소리가 참 좋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일단은 질문 주신 내용이 지금 구이동에 있는 이제 아파트를 보셨어요. 네. 이제 강변 SK 뷰잖아요. 네. 자, 구의역 근처에 있고 요거는 이제 이제 입주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2017년 입주한 200세대 정도가 네, 돼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게 본다면은 새 거고, 그죠? 지하철역도 가깝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더 괜찮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구의 현대 2단지 아파트도 보셨어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96년 입주를 했습니다. 자, 언젠가 뭐 재건축을 해야 될 상황인 건데 어쨌든 여기는 1600세대예요. 자, 둘만 비교를 해본다면 현재 모습을 보면 당연히 강변 SK뷰가 더 좋을지 모르지만 먼 장래로 봤을 때는 무조건 구의현대 2단지 아파트를 매입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자, 이제 어떤 측면에서 또 바라봐야 되냐면요. 일단은 강변역 자체가 지금 현재는 뭐 동서울 종합터미널도 있고 롯데마트도 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동서울 종합터미널이 이제 신세계 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신식으로 터미널을 개선을 시킬 것이고 스타필드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완전히 쇼핑 공간까지 자리하게 된다면 쇼핑 문화 복합 공간으로 들어서면서 이 근처의 주변 여건은 굉장히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구현대 2단지라든지 현대프라임 아파트가 그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언젠간 재건축이 될 거예요. 근데 이 구현대 2단지 아파트가 옛날에 찾아먹은 용적률이 300% 정도밖에 안 돼요. 300%는 다 찾아먹은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 현대프라임 아파트는 398% 거의 400%를 찾아냈어요. 근데도 구현대 2단지는 왜 요거밖에 못했지? 즉 여기 같은 경우는 준주거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상향을 통해서 구현대 2단지가 400%까지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 즉 현재 모습에서 현재 모습으로만 지은다 그러면 1:1 재건축이기 때문에 공사비 부담을 모조리 조합원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일반 분양이 한 4분의 1 정도가 일반 분양으로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될 추가 분담금이 굉장히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사업성도 좋아지고 조합원들이 너도나도 좀 재건축에 대한 동의를 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단지도 큰 데다가.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모습만 보는 강변 SK보다 구현대 2단지가 월등히 좋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어요? 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네, 구분하지 마시고 무조건 구현대 2단지를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곳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현대 2단지가 주변 호재들의 수혜도 기대해 볼 법하고 또 종상향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적률이 조금 더 열려 있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신 다음에 신중하게 또 현명하게 판단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저희 어떤 궁금증 해결해 볼까요? 네, 저는요, 수지구 성북동 성북역 롯데캐슬 골드 아파트 35평에 분양받아서 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결혼을 안 한 딸이 있는데, 예. 6억 정도로 이제 분당에 있는 그 성남 판교 쪽이나 네. 뭐 이런 쪽으로 아파트를 그냥 살 거는 아니고 투자로서 이렇게 해놓고 생각 중인데 그것이 어떨지 해서 네.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분당이나 판교 쪽에 따님을 위한 아파트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데 괜찮을까요?가 문의사항이시죠. 네. 네, 어디가 좋고 괜찮을지 대표님과 네.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 용인시 네. 수지구 성북동의 롯데캐슬 아파트를 지금 뭐 분양 때부터 갖고 있다니까 많이 올랐어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위치도 좋고 이쪽에서는 대장주 아파트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좋아요. 잘 해냈어요. 네. 네. 그래서 아파트에 성공했기 때문에 또 다른 아파트를 우리 딸 명의로 네. 그것도 내가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요 근처만 지금 보고서 질문을 주셨어요. 네. 네. 자,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아파트로 성공하기 때문에 아파트가 분명히 무조건 그 확실한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만 지금은 보고 계신 거고 네. 내가 이쪽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때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다 보니까 많이 올랐어. 이 동네도 장난이 아니야. 서울 못지않아.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만 본단 말이에요. 네. 이제 저는 이게 그래요.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님한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고요. 뭐냐면 시야를 넓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제가 지금 방송한 지가 벌써 18년 됐어요. 18년 동안 이렇게 네. 생각을 해보면 네.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했고 또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해왔겠어요. 그죠? 네, 네.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제가 그때마다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네. 용인에 투자하실 여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 보시는 게 용인이 아닌 이제 분당까지는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네. 저는 용인이라든지 분당에 있는 것보다는 서울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한번 방향을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떠냐라고 꾸준히 끊임없이 제안을 드려왔어요. 아, 네. 자, 그러면 네. 지난 그 오랫동안 십수년을 네. 통해서 이제 지켜본 바로 받았을 때 우리 시청자님 봤을 때는 이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내가 제일 네. 많이 올랐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아닌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모든 아파트 시세를 이렇게 보니까 역시 확실하게 올라간 건 서울이고 서울 안에서도 강남이거나 한강변이거나 이런 아파트들이 훨씬 또 상대적으로도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서울은 이게 저희가 잘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이게 우물 안의 개구리 네, 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그냥 이거 하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이것도 네. 좋은데 이거보다 향후에 우리 딸 명의로 해서 6억 정도로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다면 네. 서울로 눈을 돌려보라 하는 부분이 첫 번째 제안이고 네. 또 아파트가 전부냐 네. 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많은 분들이 아파트가 그래도 황금성도 있고 아파트로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성공을 거두셨으니까 아파트가 많이 눈에 보일지 모르지만 네. 개발 투자, 뭐 빌라 투자라든지 이런 것도요. 네. 생각해보면 나중에 프리미엄 올라가는 게 아파트하고 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어떤 투자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또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6억이면은 3억짜리 2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투자라고 따졌을 때 본다면. 네. 근데 그 투자가 어떤 건 강남, 어떤 거는 한강변 쪽에 이렇게 투자를 3억씩 해뒀어요. 근데 나중에 진짜 개발 사업이 된다고 해서 막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진짜 아파트가 돼. 그러면 아파트 한 채 겨우 뭐 6억이면 한 12억짜리 전세 6억 끼고 이렇게 사둔 그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못지않게 훨씬 더 나중에 이익이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세미나에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우리 시청자님은 꼭 백문이 불여일견 세미나를 오셔서 그걸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딸이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좀 가늠이 가실 수 있다 생각해요. 아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세미나에 꼭 오셔야 됩니다. 네. 네, 여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역은 서울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렇게 좀 비슷한 고민 있으신 분들 또 세미나 오시면 여러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미나 자리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대표님. 네.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벌써 이 방송한 지가 18년 굉장히 오래됐어요. 완전히 고민 상담 코너로 진행되면 대한민국 1세대입니다. 자, 이제까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이 세미나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의 역사이기도 하고 미래이기도 해요. 또 현재 모습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이 더 높은 거를 지금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현명한 투자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 하나를 풀어드리는 만큼은 굉장히 자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오래도록 상담도 하고 많은 사례를 통해서 갖고 있는 걸 따진다 그러면 여러분의 고민 상담 내용은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 바운더리 내에 다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날씨는 덥습니다만은 세미나를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그 효과성은 무궁무진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덥지만 조금 운동 차원에서 움직인다 생각을 해서 세미나에 꼭 참석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주 피서와 같은 느낌으로 좀 세미나를 유쾌하게 통쾌하게 즐기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